유언 내용을 가급적이면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공증 채널의 배영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유언을 공증 증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공증을 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언 공증 내용은 외부에 가급적이면 비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상속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언 공증으로 이익을 보는 상속권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유언 내용이 알려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공증으로 손해를 보는 상속권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다시 유언 내용을 고쳐달라고 유언자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가급적이면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유언자를 와서 괴롭히거나 고쳐달라, 유언 내용을 다시 공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효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의절을 하고 연락 두절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유언 내용에 대해서 상속권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언자 중에서는 상속을 안 해주는 이유를 상속권자들이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걸 알게 되면은 손해보는 상속권자는 아무래도 서운해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모르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만약에 설명을 원한다면은 유언장에 그 취지를 적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 공증으로 이익을 보는 상속인한테도 사실은 유언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유언으로 인해서 기대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상속인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빨리 사망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상속인들한테도 그건 꼭 유언 내용을 알려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유언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유언 내용에 대해서 생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외부로 봤을 때는 유언자가 어떤 자식을 편애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차원에서도 유언 내용은 굳이 미리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유언 내용이 알려져서 문제된 그런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런 사례였는데 큰아들 내외가 먼저 유언 공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증인을 2명으로 동네 사람을 증인으로 해서 2명을 해서 유언 공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유언을 한 후에 이 증인 2명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이 작은 며느리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작은 아들도 또 요양원에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모시고 나와서 배 따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모시고 가가지고 두 번째 유언 공증을 작은 아들한테 유리하게 또 공증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절대로 두 번째 유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고 좀 정신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판단력이 흐려서 이렇게 두 번째 유언 공증도 해주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증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큰아들 유언공증과 두 번째 작은아들 유언공증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 두 번째 유언공증이 더 사망 시점하고 가깝기 때문에 작은아들의 유언공증이 유효하게 돼서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간에 계속 분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공증을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언공증을 그러면 비밀로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이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시고, 유언집행자에게도 가급적이면은 유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에게 유언공증을 해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유언공증 서류가 어디에 있다, 요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부동산은 큰아들한테 주고 어떤 부동산은 작은아들한테 줬다, 아니면 뭐 막내한테는 안 줬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유언집행자한테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자에게 또 하나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유언공증사무소 위치입니다.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은 공증사무소에는 서류를 하나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금고에 20년 이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언공증증서를 분실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공증사무소에 찾아가면은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이 공증사무소 위치만 알고 있다면은 서류 없더라도, 유언 서류가 분실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발급받아 가지고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그 뜻대로 유언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유언 내용을 제3자 또는 상속권자들한테 알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언 내용을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비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